자, 오늘은 이런 사람은 일본에 와서 취직하는 걸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주제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일본에 취직을 하면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도 많이 볼 것 같고 취미생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 같죠? 전부 환상입니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본이 잘 맞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예 취직이 안 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모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친척이건 부모군 형제군 다 만나기 싫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일본이 좋을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일본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잘 말을 걸지도 않고 한 동네에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인사 정도지 개인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요. 서로서로 불편하니까요. 일본 직장은 어떠냐? 일본인끼리는 좀 다르지만 한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린애 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일단 언어가 일본인과 완벽하게 같은 정도의 레벨의 언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학원을 나오든 박사를 따든 언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서 오래도록 같이 일을 하다가 큰 업적을 내지 않는 한 별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업무적 평가도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서로서로 좋게 평가해주고 잘 넘어가고 월급도 높여주고 이런 방식인데, 외국인이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 편파적으로 좀 왕따를 시키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왕따를 약간씩 시켜요.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킵니다. 능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본 회사는 시키는 걸 잘하고 끈기 있고 말 잘 들은 사람을 뽑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회식이나 이런 자리는 별로 없고,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초봉이 한 250 정도, 월 250 정도,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월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주민세 이런 거를 다 제하면 한 월급의 20% 가까이 빠집니다. 300을 번다 해도 실수령액은 240 정도 돼요. 여기서 집값이 나가죠. 동경 같은 경우는 집값이 5만엔에서 10만엔 정도 되면 이제 방 한 개에 화장실하고 목욕탕하고 부엌 달린 방 정도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작은 방 2개 달린 걸로. 그러면 벌써 집값으로 8만엔 정도 나가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2만엔 나갑니다. 그럼 벌써 10만엔이 나갔죠. 거기다 식비가 한 5만엔 정도 들어요. 그럼 15만엔 나갔죠? 먹고 살기만 하면 15만엔 정도 생활비가 됩니다. 그럼 아까 24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150만원을 빼면 9만엔이 남죠? 이 9만엔으로 자기가 취미생활도 하고 저금도 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식비를 줄이거나 하면 뭐 몇만엔 더 생기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겠죠? 열심히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인데 그걸로 어딜 놀러 가거나 뭐 카메라를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러면 한 푼도 안 남죠?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까 놀러 간단 말이에요. 혼자서 놀러 갈 때는 별 부담이 없어요. 좋아요. 디즈니랜드나 스키장이나 하코네 온천이나 니코나 뭐 도쿄에서 오사카를 가거나 나고야를 가거나 나라를 가거나 교토를 가거나 혼자서 움직여서 혼자서 여행을 하는 거는 이틀 정도 여행하는데 5만엔 정도면 그럭저럭 잘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살긴 참 좋아요. 특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할 때 많죠? 하지만 자기 차가 없으면 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 스키장 잘 돼 있어요. 가을에 단풍들 정말 예뻐요. 갈 때 진짜 많아요.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하루에 3만엔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여행을 많이 못 다녀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칸센도 비싸죠. 도쿄에서 나고야 왕복하면 2만엔 들죠. 고속도로 요금은 싸냐 하면 고속도로도 신칸센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왕복을 했다 치면 거의 2만엔 나와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으면 죽어라 안 쓰고 회사집만 하면서 방콕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나 그런 건 전혀 못하죠. 부모님도 못 만나고 형제들도 잘 못 만나고 친척들도 잘 못 만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요. 그런 걸 감안하고 자기 혼자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으고 조금씩 자기 취미 하고 가끔씩 여행 다니고 그러긴 최고인 것 같아요. 회사야 한국이나 일본이나 힘든 건 거의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일본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오셔야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일본어를 잘 못하면 일본에서는 영어를 아무리 잘하든지 다른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본어만 인정을 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영어나 이런 쓸 일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써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어만 중요합니다. 일본어를 제대로 못하면 회사를 가서도 어린애 취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잘 끼워주질 않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습니다. 생활 물가는 한국보다 약간 비싸죠? 싼 슈퍼에 가면 싼 것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양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잖아요. 배추도 크고 콩나물도 많고 이러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물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양으로 따지면 한국이 아직 약간 쌉니다. 하지만 혼자 살 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죠. 한 끼 만들어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가 지출이 더 적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같은 물건이라도 싼 물건과 비싼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싼 슈퍼가 있고 비싼 슈퍼가 있어요. 싼 슈퍼에 가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식자재도 그렇고 대부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젊었을 때 한국에 취직을 못하고 일본부터 취직을 하면은 만약에 일본에서 몇 년 하다가 잘 버티지 못했을 경우에, 아니면 자기 체질에 잘 안 맞을 경우에,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경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그때 나이가 더 먹어서 취직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가면 더 스트레스가 크죠. 버티기 힘듭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취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로 조건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페이를 생각하면은 한국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돼요. 일본은 일본에서 오래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연금까지 받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단기간 일하고 갈 거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